만약에 말이죠. 내 세금이 한 700만 원 정도가 그냥 싹 사라지고 코스피가 지금의 2배인 5천까지 간다.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이 이야기, 개인의 지갑부터 나라 경제까지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지금 가장 뜨거운 세금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아마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내 주식은 왜 맨날 이 모양이지? 미국 주식은 저렇게 잘만 가는데. 그렇죠. 수십 년째 우리가 박스피라고 부를 정도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잖아요. 도대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? 네,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죠. 말 그대로입니다.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제값을 못 받고 말 그대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는 뜻이에요.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딱지를 떼어낼 해법을 모두가 찾고 있는 거죠.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. 짠물 배당. 기업이 돈을 잘 벌었으면 당연히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게 맞잖아요.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회사 금고에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거예요. 이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. 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두기만 했던 돈을 주주들에게 좀 풀게 만들겠다. 바로 이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. 그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입니다. 핵심은 간단해요. 세율을 최고 35%까지 확 낮춰주겠다는 겁니다. 여기서 분리과세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. 지금까지는요, 내가 배당으로 돈을 벌면 이걸 내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다 합쳐서 세금을 계산했어요.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엄청 높아지죠. 그런데 앞으로는 이 배당소득만 딱 따로 떼어서 여기에만 별도로 그리고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겠다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변화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지금은 배당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가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많게는 최고 45%까지 세금을 내야 했어요. 어마어마하죠. 근데 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만 딱 떼서 최고 35%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. 최고 세율이 무려 10%포인트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정부가 35%라는 이 파격적인 카드를 딱 꺼내자마자 시장에서 바로 반격이 들어옵니다. 아니,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. 25%까지는 가야 돼요. 하는 더 강력한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죠. 이게 그냥 세금 좀 더 깎아달라는 단순한 흥정이 아니에요. 여기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논리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정부의 35%, 안과 시장의 25% 요구, 20%포인트의 차이. 어떻게 보면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, 그 성패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25%를 외치느냐? 그 이유는 바로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, 균형 때문입니다. 핵심은 정말 이겁니다. 한번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. 배당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35%예요. 그런데 나중에 회사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25%입니다. 자, 이러면 대주주가 굳이 35%나 되는 높은 세금을 내가면서 배당을 하려고 할까요? 아니면 그냥 배당 안 하고 회사에 돈을 계속 쌓아뒀다가 나중에 회사를 팔아서 25% 세금만 내려고 할까요? 당연히 후자가 훨씬 이득이죠.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시장에서는 배당세율을 양도세율과 똑같이 25%로 맞춰야만 대주주들이 진짜로 배당을 늘릴 요인이 생긴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숫자에 한번 집중해 주시죠. 만약에 이 세금 정책이 정말 제대로만 작동한다면요, 우리는 세금이 6조 원이나 더 거치고 코스피가 5천까지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. 시장은요, 벌써부터 엄청나게 뜨겁게 반응하고 있어요. 이 정책이 될 거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최근 석 달 동안에요, 배당주 펀드로 몰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? 무려 3조 3천억 원입니다. 아직 법이 통과되기도 전인데 이 정도예요.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옵니다. 분명 세율을 낮추는,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세금 수입이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? 세금을 깎아줬는데 나라 살림은 더 좋아진다니,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바로 이 표가 그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.
한 자산운용사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. 한번 보시죠. 만약 세율을 25%로 낮추기만 하고 기업들이 지금처럼만 배당을 한다면 세수는 1,300억 원 정도 줄어들어요. 이건 당연하죠. 그런데 낮은 세율 덕분에 기업들이 이제 배당 좀 해볼까? 하고 배당을 늘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배당 성향이 35%까지만 올라가도 세수는 오히려 2조 9,400억 원이 늘어납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글로벌 평균 수준인 50.4%까지 배당을 한다면 무려 6조 3,800억 원의 세금이 더 거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세율은 낮아졌지만 세금을 내는 대상, 즉 배당금 자체가 훨씬 커지면서 전체 세금 파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향하는 종착점, 그게 바로 코스피 5천입니다.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시작하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해소되면서 한국 증시가 정말 역사적인 급등을 할 수 있다. 이런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자, 물론 코스피 5천도 너무 좋죠.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내 지갑에는 실제로 얼마나 이득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질문이죠. 이 세금 개편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극적으로 와닿으실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이 배당으로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투자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지금 제도에서는요, 세금으로 약 1,630만 원을 내야 합니다. 적지 않은 돈이죠. 그런데 이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야 할 세금이 880만 원으로 그냥 확 줄어듭니다. 계산해보면 무려 750만 원이에요. 거의 절반 가까이 세금이 줄어드는 엄청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. 물론 모든 기업에 투자한다고 이 혜택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. 조건이 있습니다. 정부가 정해놓은 고배당 기업의 주주여야만 하는데요. 그 조건이 뭐냐면 배당 성향이 40%를 넘거나 또는 25%는 넘으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을 5% 이상 늘린 기업 이런 식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350개 정도의 상장사가 이 기준을 만족할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?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지난 7월에 정부가 처음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요. 그리고 9월에는 대통령이 시장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세율을 더 낮출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.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어요. 과연 시장의 요구와 정부의 계획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, 바로 이 때문에 다가오는 11월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를 우리 모두가 정말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이 세금 정책 하나가 어떻게 개인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한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심지어 나라 살림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물론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. 한쪽에서는 이게 정말 모두를 위한 성장의 사다리가 될 거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죠. 이 거대한 실험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그 답은 오는 11월 국회 최종 결정에 따라 드러나게 될 겁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